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원예 치료와 다육 화분 만들기를 진행할 강사 변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 서로 교감도 하고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원예 치료란 무엇일까요? 원예 치료는 원예 작업이나 조경 활동 등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원예 치료라고 합니다. 이 원예 치료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어요. 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원예 치료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식물 기르기라든가 정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예 치료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이나 정원이나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쟤 미워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마음이 편안하고 바라볼 때마다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예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실내에 식물이나 꽃을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 좋다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집안에서 실내 식물을 기르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원예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육 식물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원예 치료의 하나입니다. 원예 치료에는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과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찰하는 거는 정원을 예쁘게 꾸며진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힐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해보는 방법은 오늘 함께 할 다육 화분 만들기도 하나의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원예 치료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육 화분들 많이 기르시죠? 다육 화분 집에서 기르시면서 하엽도 띄워주고 물도 주고 보면서 너 참 사랑스럽다 예쁘다라고 느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다육 화분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키트로 나누어 드린 준비물에는 다육 화분이 있고요. 또 마사가 있습니다. 또 혼합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면서 길가에 그냥 있는 흙 갖다 심지 않으시죠? 길가에 있는 흙 갖다 그냥 심으시면 그 흙 속에는 벌레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양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토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육 화분 구멍을 막아야 할 깔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다 심고 나서 예쁜 미니어처로 버섯 미니어처 2개가 있습니다. 핀셋이 필요하고요. 또 일회용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거 왜 필요할까요? 마사나 상토를 넣을 때 이게 필요한데요. 집안에 이런 자그마한 모종삽이 있으신 분은 이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다육이는 이름이 대비입니다. 대왕대비처럼 생겼나요? 이름이 대비라고 지어져 있어요. 또 웅동자라고 합니다. 웅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곰이 생각나시죠? 곰 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웅동자인데요. 지금 여기 노란색이 줄쳐져 있죠. 이게 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 전만 해도 웅동자 금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하던 소재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미파입니다. 미파가 요즘 꽃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미파를 골랐습니다. 이 다육이는 보면 잎이 통통하죠. 이거를 잘라보면
잎에 전부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우리 다육이 잎이 떨어지면 그냥 버리시나요? 이걸 잎꽂이를 하시죠. 다육이 잎으로 잎꽂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부 다 잎꽂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잎이 떨어졌을 때 여기 눈이 부러져 있으면 잎꽂이가 안 됩니다. 그냥 뚝 떨어졌을 때만 잎꽂이가 되는 거고요. 얘를 그냥 땅속에 심어버리면 이렇게 잎장이 안 올라옵니다. 그냥 위에 올려놓으셔야지만 이 잎에 있는 물을 양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잎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잎장만 올라왔을 때 심으시면 바로 죽어버려요. 물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때 심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나왔을 때는 안 됩니다. 좀 많이 이 뿌리가 나왔을 때 심으시면 얘가 뿌리가 나오면서 잎이 이렇게 마르게 돼요. 처음에 통통했던 잎의 양분을 가지고 이런 잎장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다육이가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초하류는 잎을 떼어서 가만히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잎장이 안 올라오죠. 근데 다육이는 잎 하나에서 이런 개체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육이의 큰 매력입니다. 또 다육 용토도 우리가 상토에만 다육이를 심게 되면 물이 너무 과습해서 다육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이 포트에서 꺼내서 봤을 때 흙이 많을까요? 모래가 많을까요? 모래가 많습니다. 흙이 많으면 과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포트를 내보내는 농장에서는 좋은 흙을 사용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이 안에 있는 흙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흙은 다 털어낼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다육이 용토에는 마사, 모래, 상토, 녹소토, 동생사, 산야초, 훈탄. 훈탄은 완결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 훈탄을 넣어줘야지만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 흙을 섞어서 만든 다육 용토입니다. 집에서 하실 때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좋지만 이런 일회용 장갑이 있으면 손톱에 흙이 들어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장갑을 껴주세요. 또 다육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 핀셋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근데 나는 핀셋이 없어 하시는 분은 지금 의약품 상자에 가셔서 핀셋을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핀셋 하나 더 구하시면 되시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사를 그릇에 담아 볼게요. 다육이 용토를 여기에 담기에는 그릇이 좀 작은 듯해서 다육이 용토는 그냥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에 안 옮겨 담으시고 그냥 놓고 하셔도 됩니다. 먼저 깔망을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이 구멍을 안 막게 되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겠죠. 깔망을 까시고요. 마사, 이 마사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마사 구입하실 때 세척 마사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세척하지 않은 마사를 구입하시면 이 마사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진흙이 있는 마사를 여기 까시게 되면 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이 구멍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꼭 세척 마사를 구입하시던가 세척 마사를 구입하지 못하셨을 때는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척 마사를 구입은 했지만 한 번 더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마사가. 마사를 먼저 한 스푼 깔망 위에다 넣습니다. 넣고 보니까 이 옆에도 배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으죠?
3스푼 넣겠습니다. 넣어서 쫙 펴주세요. 넣어주시고 났으면 이제부터 다육이를 포트에서 꺼내서 흙을 털어내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흙을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흙이 농장에서 나온 흙이 좋은 줄 알고 그대로 갖다가 심으십니다. 그러면 이 흙에는 이 다육이가 이 포트 안에서 최소한 1, 2년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흙에 영양이 있을까요? 영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흙은 다 털어내십니다. 지금 위에는 대비가 이렇게 큰데 뿌리는 굉장히 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습하면 안 됩니다. 물이 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작기 때문에. 지금 이 대비 밑에 보니까 하엽이 있어요. 이런 하엽은 떼어내시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대비에 보면 이런 조그만 싹이 다시 나 살고 싶어 하고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 뽀록뽀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도 조심해서 하엽을 떼어줍니다. 제가 핀셋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핀셋으로 하엽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든 잎을 얘기합니다. 시든 잎을 다 떼어냅니다. 지금 우리 다육이 분이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아요.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미파와 웅동자 대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클까요? 대비가 제일 크죠. 대비를 이쪽에다가 놓겠습니다. 먼저 흙을 다 털어낼게요. 그럼 웅동자도 흙을 털어내겠습니다. 포트는 차곡차곡. 웅동자도 위에는 큰데 뿌리는 되게 작죠. 다육이는 대부분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흙 속에 상토가 너무 과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얘도 여기다 살짝 걸쳐 놓을게요. 얘가 걸쳐지지 않네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럼 미파도 흙을 털어낼게요. 이 사이에 흙이 들어가면 잎장에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흙이 들어간 아이들은 다 털어냅니다. 흙을 다 털어냈으면 상토로 대비부터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 스푼이 있으면 스푼으로 하시고요. 이런 작은 장난감 같은 모종삽이 있으면 모종삽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상토를 뿌리가 파묻히도록 골고루 넣습니다. 골고루 뿌리가 안 보일 때까지 상토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를 심겠습니다. 저는 웅동자가 미파보다는 조금 더 커 보여서 웅동자를 심겠습니다. 지금 이 대비는 이 잎장을 하나 띄어서 이렇게 놔둬도 얘는 이꼬지가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웅동자는 여러분 한번 떼기는 아깝지만 얘를 하나 떼보면 얘가 똑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이꼬지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를 잘라서 삽목은 되지만 이꼬지는 안 됩니다. 웅동자는. 웅동자도 심어 볼게요. 웅동자가 왜 웅동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까요? 곰 발바닥처럼 생겨서 웅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파. 심으실 때 그냥 탁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겠죠? 살짝 잡아줘야 되겠죠?
미파는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꽃을 뚝 떨어질 정도로 마르게 돼요. 그때는 꽃대를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푼 뒤로 콕콕콕콕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콕콕콕콕 해주세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탕탕탕 하시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콕콕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은 마사를 넣을 자리만 남기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흙이 많아야, 이 흙이라는 건 다육이 용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육이 용토가 많아야지 얘네들이 이걸 영양분으로 삼아서 2년 정도 클 수 있어요. 대부분 2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주셔야지만 다육이가 잘 자랍니다. 다육이가 맨 처음에 사와서 심었을 때는 잘 자라는데 3, 4년 지나서 얘가 비실비실거리고 잘 살지 못해. 그러는 거는 분갈이를 안 해주셔서입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는 2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육이를 나는 너무 크게 키울 거야. 크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웃자라서 안 예뻐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얘 너무 안 예뻐 그럴 수도 있고요. 다육이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들이 클까요?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컸던 아이들을 갈수록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면서 작게 만든 아이들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처음에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큰 화분에서 크게 키우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는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사러 갔을 때나 아니면 다른 집에 다육이 예쁘게 잘 키우시는 집에 가보면 다육이 화분이 다 작아요. 왜 작을까요? 갈수록 작아져야지만 값어치도 있고 예뻐지고 탱글탱글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작은 화분에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육이 용토를 다 넣었으면 마사를 넣을 건데요. 이 마사를 넣는 이유가 그냥 이 흙이 보이는 게 싫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마사와 이 마사가 다육이 용토와 다육이의 사이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이 다육이가 흙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면 잎이 어떻게 될까요? 무르겠죠. 얘네들 자체가 물인데 흙이 잔뜩 수분을 머금고 있는 용토와 맞닿게 되면 물러버립니다. 그럼 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사를 넣어주는 이유는 다육이 용토와 다육이 사이에 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골고루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쁘라고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구석구석 골고루 넣어주세요. 이 모종삽으로 밑에까지는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핀셋으로 구석구석 다육이와 용토가 바로 닿지 않도록 공간이 생기도록 마사를 넣어줍니다. 어떤가요? 다육이를 큰 화분에다가 하나만 심었을 때는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얘네들이 웃자라기 시작해요. 위로 삐쭉 올라가기만 합니다. 예쁘고 통통해지지 않고. 그래서 다육이는 가능하면 붙여서 작은 화분에 가득 차도록 심는 게 좋고요. 또 다육이 관리할 때 나는 집에 맨날 다육이만 사다가 심어 놓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다육이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죽을까요? 물 관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육이는 물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종이컵에다가 위에다가 쫄쫄쫄쫄 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뿌리까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다육이는 탄소 동화작용으로 잎이 산소를 빨아들이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뿌리에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겠죠. 뿌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씻겨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흠뻑 줘서 뿌리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초화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아파트 라인에 똑같은 꽃을 사다 놨어요. 이 제라늄이 한 집은 잘 크는데 한 집은 몇 달도 못 가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키우는 집은 물을 줄 때, 한 번 줄 때 흠뻑 주는 겁니다. 밑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한 집은 밑에 물 흘러내려서 밑에 지저분하는 게 싫어서 위에 조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가지 못했던 거죠. 물을 줄 때는 초화류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흠뻑 주셔야 합니다. 다육이는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육은 물을 싫어한다고 했죠. 특히 잎에 물이 닿으면 물이 끝에 들어가면서 밑에서 떨어집니다. 물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면 관수를 하셔야 합니다. 저면 관수는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담가 놓는 겁니다. 담가 놓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큰 양동이에다가 풍청 담가 놓고는 다 물러서 죽었어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거 아닙니다. 요 정도 물이 들어올 때까지만 담가 놓으시면 이 마사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물을 다 빨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뿌리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다 씻겨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건져내서 놓으시면 됩니다. 왜 다육이 화분은 받침이 없을까요? 초화류는 다 받침이 있는데 초화류에 있는 흙은 상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요. 근데 다육이 용토는 상토는 30% 정도고 대부분 마사, 모래, 녹소토 그런 흙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다육이 화분은 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에서 건져내서 한 20-30분 놔두면 물이 쫙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가능하면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입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얘가 살아야 되니까 땅속에다 박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이 눈이 막혀버려서 입장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얘가 이 입장에 있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꼭 이렇게 심어 놓고는 안 자랐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올려놔 주시고요. 또 다육이에는 병이 많이 걸리는 다육이들이 많아요. 총체벌레라든가 깍지벌레 같은 다육이에 생기는 병들이 많은데 이런 꽃 파는 데 가셔서 비싼 약 사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특효약은 소주입니다. 소주를 병뚜껑으로 하나 따르셔서 우리 보통 스프레이가 1리터짜리죠. 물 1리터짜리 스프레이에다가 소주 병뚜껑으로 하나,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소주 병뚜껑으로 하나를 넣어서 흔들어서 얘가 여기가 조금 거뭇거뭇해진 것 같아. 그럴 때 뿌려주시면 특효약입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리 소주로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비싼 약 사지 마시고요. 소주 병뚜껑으로 하나입니다. 소주잔으로 한 잔 아닙니다. 너무 과하면 얘네들이
타서 죽습니다. 또 이 다육이 용토도 상토 50%, 마사 50% 섞어도 괜찮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아기일 때 이런 아이들 키울 때는 얘는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마사에는 영양분이 없잖아요. 영양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토 50에 마사 50을 섞어서 이런 아이들은 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클 때까지.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상토는 30%, 마사가 50%, 펄라이트 10%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 펄라이트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육이 용토에 보면 하얀 거 있죠? 이 하얀 돌이 펄라이트입니다. 이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만도시로 가열을 해서 팽창해서 만든 흙이에요. 우리 상토를 샀을 때 보면 항상 이런 하얀 알갱이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스티로폴 부서진 건 줄 알고 또 다 골라내시더라고요. 골라내시면 안 됩니다. 이 펄라이트가 상토가 그냥 상토만 있게 되면 물을 줬을 때 딱딱해져요. 이 펄라이트가 통기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라이트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일반 추화류 심으실 때도 꼭 펄라이트를 넣고 심으셔야 합니다. 상토만 심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서 상토만 심었다든가 아니면 텃밭 같은 거 하실 때도 상토가 소독되고 좋은 흙이라고 해서 상토에만 심으십니다. 근데 물을 계속 주울 때는 괜찮은데 물을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깜빡하고 며칠 물을 안 줬어요. 그랬을 때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 펄라이트를 넣어주거나 마사를 좀 섞어주게 되면 통기성이 있어서 상토가 딱딱해지지 않는데, 그냥 상토만 심었을 경우에는 물을 좀 내가 깜빡 잊고 못 줬을 경우에는 딱딱해져서 뿌리를 빨리 마르게 합니다. 이 뿌리들도 살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물을 안 주게 되면 뿌리가 어떻게 할까요? 위에 있는 입장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입장이 떨어지게 되고 물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초화류를 심을 때도 그렇고 다육이를 심으실 때도 펄라이트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육이의 좋은 점이 뭘까요? 그냥 예쁜 거? 집안에서 다육이를 키우시게 되면 전자파 차단도 해주고, 또 다육이들은 낮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공기정화 역할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집안에 많이 키우시는데, 다육이는 햇빛을 못 보고 바람이 안 통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육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준다라는 얘기는 선인장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인장이 실내에서 잘 크나요? 사막에서 햇빛을 쨍쨍 받으면서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서 살아야지만 하거든요. 근데 다육이를 집안에 침대 밑이나 텔레비전 옆에 놓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육이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다육이는 햇빛도 봐야 하고 바람도 통해야 되는데 요즘은 겨울이어서 추우니까 안에 들여놓으셨죠. 가끔 한 번씩이라도 바람을 쐬주면 좋겠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니 봄 되면 꼭 바깥 바람을 쐬게 해주셔야 되고 햇빛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베란다가 다 터서 통유리여서 햇빛을 직사광선을 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햇빛이 좋은 봄, 여름, 가을에는 문을 열어서라도 얘네들이 봄, 여름, 가을이라도 햇빛을 세게 해주셔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다육이는 잘 큽니다. 대부분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우스에다 키핑해서 키우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육이는
꼭 햇빛을 봐야 되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보고 싶어서 전자파 차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컴퓨터나 텔레비전 옆에 놓고 키우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보름은 텔레비전 옆에 놓고 보름은 베란다 쪽에 갖다 옮겨놔서 햇빛을 좀 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도 햇빛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창백해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아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햇빛을 보게 해주셔야 되고요. 물은 한 달에 한 번 저면간수로 주시는데 이렇게 잎이 통통한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물 주셔도 돼요. 근데 잎이 얇은 다육이들 있죠. 잎이 얇은 다육이들은 이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다육 화분이 큰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셔도 되는데 다육 화분 요만한 애들 있죠. 그런데 심으신 분들은 보름에 한 번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육이는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다육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아이의 특성이 다르고 다육이 화분이 다른데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주셔서는 안 돼요. 특성에 따라서 다육이에 물을 주게 된다 그러면 10년, 20년까지 얘를 계속 개체수를 늘리면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다육이는 저면간수, 다육이한테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물을 예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육이한테 물이 닿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계속 집에서 맨 처음에 사올 때는 빨갛고 예뻤는데 갈수록 파래지고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위에서 물 주신 분들이에요.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이 빨간 예쁜 아이들이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면간수 가능하면 난 다육이가 너무 많아서 저면간수 할 수 없어 그러시는 분들은 위에서 물을 주되 이 위에 있는 물을 다 털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 카메라 렌즈 청소할 때 뽁뽁뽁뽁 바람 나오게 해서 그 먼지 떨어내는 거 있어요. 그걸로라도 물을 다 털어내 주시면 아주 예쁘게 다육이를 오래도록 감상하시고 집에서 다육이를 심고 키우는 과정도 원예 치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거 힐링하시기 위해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 힐링하는 게 원예 치료입니다. 우리 다육 관리하는 요령과 어떻게 예쁘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센터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버섯 미니어처가 남아 있습니다. 버섯 미니어처가 길이가 기니까 철사를 반으로 구부릴게요. 두 개를 다 반으로 구부려서 우리 잎꽂이할 다육이 잎은 뒤로 물려놓고 버섯 미니어처를 꽂겠습니다. 버섯 미니어처를 꽂아놨더니 한결 분위기가 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든 다육 화분을 예쁘게 잘 관리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잘 키우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사 변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